자, 일단 로보틱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합병이 처리됐으니까 앞으로 주가는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이 있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작년의 실적이 5천억이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은 1조 원을 찍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 주가 움직일 때 최근까지는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움직였다. 그런데 황당한 건 합병으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봐도 합병 때문에 주가가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억울하게 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이 대시세를 만들었던 주가들이라는 거예요. 대시세를 만들었던 주가, 즉 세력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위에서 팔아넘길 때 장기간 하락이 나오고 그만큼 이 악성 매물이 고점에서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어떤 파격적인 재료가 아니라면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두산로보틱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대시세를 그리던 상황이 아니었고 심지어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지만 합병이 뭐 철회가 되어서 못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런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정말 큰 부를 쌓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속상할진 몰라도 당장 떨어지는 주가를 왜 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면서 내 계좌를 보면서 정말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주가 안에는 정답이 없어요. 지금 이 부진한 주가 상황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디에 있죠?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첫 번째 신호탄이고요. 두 번째가 협동 로봇의 업황. 협동 로봇의 업황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 업황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부각을 받으며 단계별로 상승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의 정책을 주목할 시즌이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됩니까? 자,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로보틱스의 주가 상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더라도 그 시기가 그래서 도대체 언제가 될 거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도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오늘도 시청하고 계시다면요. 우리 다 같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소통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입장을 요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릴 건데 다른 내용을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닉네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닉네임만 보내시면 돼요. 그죠? 뭐 입장 요청합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딱 닉네임만 보내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010-4469-6279 여기로 닉네임을 보내시면 되고요. 영상의 설명란인 링크 누르셔서 입장까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을 요청하시고 이제 문자를 안 남기신 분들도 있고요. 또 남기신 문자 닉네임과 요청하신 닉네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 코로나 때보다 무려 240%나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코로나 때 뭐 노동시장이 붕괴가 되고 공급망이 붕괴가 돼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붕괴된 노동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게 뭐예요? 협동 로봇이죠. 그죠? 그런데 이때 코로나의 상황 당시에
공장이 멈추고 새롭게 공장을 짓고 멈췄던 기존 국가들의 공장을 재가동시키고 이랬던 것이 본질적인 협동 로봇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이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이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코로나 때 당시의 협동 로봇 수요와 지금 리쇼어링 정책으로 예상되는 수요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코로나 때 협동 로봇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했다. 유니버셜 로봇이나 일본의 환학을 제치고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한 시장 규모의 확대는 로보틱스의 모멘텀, 정말 역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장도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보틱스의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답답해서 막 이 주가를 보면서 오늘도 떨어졌네라는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로보틱스가 상승할 주식이 맞구나. 그럼 도대체 언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방송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소통방에서 드릴 겁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꼭 입장 요청하셔서 입장 요청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닉네임 남겨놓으세요. 010-4469-6279 여기로요. 그죠? 닉네임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언제가 될 것이냐. 일단 트럼프, 제가 이제 중간선거에 대한 말씀을 어제 좀 드렸었는데, 중간선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마지막 임기죠. 그죠? 그런데 임기를 온전히 수행을 해내려면 레임덕에 빠지면 안 돼요. 레임덕에 빠지면 사실상 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원활하게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중간선거인 거예요.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은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족족이 다 막힐 거예요. 그죠? 그럼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간선거 이전에 물가를 잡아야 돼요. 경제를 살려야 돼요. 그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경제를 더 크게 만들겠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가가 잡히나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제조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기업들이 가져가는 이 매출액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윤이 별로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윤이 별로 남지 않으면 기업들은 더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근데 제조업에서 이렇게 많은 공장과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요. 소비를 많이 하겠죠. 물가가 비싸져도 소비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계속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다가 언젠간 폭탄처럼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고용을 줄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뭐 소비를 하지 마라, 월급을 주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효율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중간선거 때 내가 물가도 잡았고 경제도 잡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제 정책은 리쇼어링 정책, 제조업으로 잡고 물가를 잡는 거는 제조업의 이런 부활, 화랑으로 해서 치솟는 물가를 잡는 거는 생산의 효율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선거 이전에 이걸 다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트럼프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물가를 잡는다, 생산의 효율성을 잡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죠. 중국. 중국은 이미 베테랑입니다. 대량 생산, 저가 생산. 전부 다 모든 게 자동화예요. 로봇의 강국이에요. 두 번째,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죠. 기가 팩토리.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로보틱스가 여기서 경쟁력이 있나 싶은 거예요. 아니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냐. 자, 이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상승을 하는 모멘텀, 미국의 정책을 알아봤고 상승을 하는 시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 이전에 만들어내야 되니까 2025년도에는 모멘텀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취임식이 중요하겠죠. 취임하자마자 분명히 정책을 빠르게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모멘텀, 주가 상승 시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정말 머지 않았죠.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 2018년도, 2022년도 당시에 로보틱스가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고 성장률 1등을 기록했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실적 안 나온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기술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제품이었다면은 이렇게 협동 로봇의 수요가 폭증을 했던 2018년도, 뭐 2022년도 당시에 로보틱스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그 배경이 보다 확대될 수 있었던 게 합병이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 됐죠. 하지만 뭐 두산밥켓의 이런 영업망 여전히 이제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추후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훨씬 더 많은 협동 로봇의 수요가 터지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부진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 지금까지 만들었었던 이 여러 기대감을 완전히 뛰어넘는 재료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주가 언제 대박주야 나 급등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런 핑계거리가 많은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폭등이 터져요. 왜? 그 주도 흐름은 사람들의 생각, 대중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의 주체가 만들어냅니다. 우린 그들을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그 세력들 뭘 보고 판단합니까? 미국의 정책과도 같은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대세는 이미 로봇으로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무조건 뭐 1등 안 해도 돼요. 뭐 중국과 엄청난 뭐 경쟁력, 뭐 테슬라를 뭐 견준 로봇 안 해도 돼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단계별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의 수혜를 받고 협동 로봇의 업황이 성장을 하면서 이 규모의 성장 이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들어졌던 주가의 고점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가 있는데도 여기를 아직 뛰어넘지 못했다? 이거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적이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평가다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성장성을 지금 정책과 여러 이제 업황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놓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소 답답하고 힘들어도 힘을 내서 함께 이 주식 매집을 하고 함께 나중에 큰 상승이 도래했을 때 수익을 챙겨야겠죠.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로보틱스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입장을 요청하시고 제 연락처로 텔레그램 닉네임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010-4469-6279 이 번호입니다. 지금 닉네임 남기신 분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닉네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잘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